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80대 의사인 제가 병원보다 자주 찾는 곳은 바로 부엌입니다. 약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닌데 면역력을 2배로 올려준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기 하나 없이 겨울을 나고 어떤 사람은 매년 병원 문턱을 넘을까요? 그 차이는 단 8가지 음식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80년을 살아낸 노의사의 진짜 경험담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3세가 된 박준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아프고 회복하고 삶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저는 건강을 생각하며 식탁에 앉습니다. 약보다 먼저 챙기는 것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약해져도 감기 대상포진 폐렴, 크고 작은 병들이 밀려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일 먹는 면역력을 2배로 올려주는 음식 8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건 단지 의학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겪고 효과를 느낀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거나 값비싼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서 소홀히 했던 음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꾸 감기에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내일 아침부터 바꿔볼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겁니다. 저는 40대 중반까지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이 붓고 열이 오르곤 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재발했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인 제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 환자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마늘 좀 드셔보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마늘은 사람 살리는 음식이라고. 그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고 저는 그날부터 식탁에서 마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생마늘의 알싸한 향과 매운맛이 쉽지 않았습니다. 속도 쓰리고 입안도 얼얼했죠. 그래서 저는 익혀 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마늘 몇 쪽을 껍질째 넣고 같이 쪄 먹거나 된장찌개에 슬쩍 띄워 은은하게 향을 우려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약 하나 먹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후로 저는 마늘을 매일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몸 안의 백혈구와 면역세포를 도와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군사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 마늘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수입산 보조제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이 마늘 한 쪽이라고요. 하루 한 쪽의 마늘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꾸준히 먹는다면 그것이 쌓여 강력한 면역력을 만들어줍니다. 제 나이 83세, 요즘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갈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마늘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입맛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피곤할 때 저는 마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밥 짓기 전 손에 익은 마늘 몇 쪽을 꺼내 조심스레 다듬으며 제 건강을 준비합니다. 마늘은 저에게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매일 제 몸을 지켜주는 작지만 강한 자연 백신입니다. 표고버섯은 제가 50대 중반에 위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식단을 다시 점검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식재료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향 좋은 버섯 중 하나로만 알았지. 이것이 제 면역력과 장 건강에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암 수술 후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표고버섯 매일 먹어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호기심이 생겨 바로 논문을 찾아봤고, 실제로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 즉 자연 살해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포들은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최전선 병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표고버섯을 매일 식단에 넣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에 넣기도 하고 볶음 반찬으로도 활용하고 말린 표고를 다시마와 함께 우려내 육수로 쓰기도 했죠. 특히 말린 표고는 감칠맛이 뛰어나 국이나 찌개 맛을 훨씬 풍부하게 해줍니다. 저희 집 식탁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표고버섯이 올라옵니다.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몸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어려운 고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더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도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특별한 건강식을 찾기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자연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라고요. 표고버섯은 저에게 그런 의미에서 믿고 먹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향도 좋고 몸에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장에 가시면 꼭 표고버섯 한 봉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속에서 며칠 묵히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우리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고마운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제 나이에 아직도 감기 한 번 없이 지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치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던 시절, 저희 어머니는 김장철만 되면 며칠 동안 손이 쉬질 않으셨죠. 커다란 항아리에 배추와 무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아낌없이 넣어 버무리시던 그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단지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 음식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손맛은 그 자체로 최고의 건강식이었습니다. 저는 60대를 지나면서 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부룩함, 소화불량 잦은 설사나 변비까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3끼 김치를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맵고 짜다는 이유로 식탁에서 멀어졌던 것이죠. 저는 다시 김치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맵고 짠 김치보다는 백김치나 덜 익은 김치를 중심으로 먹었고 처음엔 하루 한 끼만 이후에는 3끼 모두 곁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장이 편안해졌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속에는 수많은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면역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고 하지요. 장이 건강하면 감기나 독감은 물론 각종 염증성 질환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닌 발효라는 시간을 담은 건강한 약이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밥엔 백김치, 점심엔 열무김치, 저녁엔 묵은지 한 점을 꼭 곁들입니다. 그리고 매번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들의 지혜였구나.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편안해야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김치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매운 게 부담된다면 백김치부터 시작해보세요.
김치는 장을 살리고 장은 면역을 지켜주며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저에게 김치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몸을 살리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김치를 꺼내며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때의 따뜻함과 건강함을 오늘 제 몸에 그대로 전해받는 기분이 듭니다. 시금치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먹어온 채소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시금치의 진가를 잘 몰랐습니다. 단지 반찬으로 자주 올라오니까 먹었던 정도였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가 맑아야 몸 전체가 편안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야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다하고 몸의 순환도 원활해지며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 경우에는 60대 초반에 빈혈 증세를 경험하면서부터 시금치를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럼증이 잦았고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검진 결과 철분 수치가 낮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약보다는 식습관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는 철분뿐 아니라 엽산 비타민C 그리고 면역세포의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저는 시금치를 나물로 무쳐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참기름 몇 방울 간장, 약간 마늘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또 때로는 된장국에 넣어 부드럽게 익혀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시금치를 한두 번씩 섭취하다 보니 몇 주가 지나면서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겨울 시금치는 단맛이 돌아 맛도 좋고 영양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겨울이면 꼭 시금치를 더 자주 찾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가 시금치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이후로 감기도 덜 걸리고 피부도 한결 좋아졌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세포가 건강해지니 겉으로도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냉장고에 시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해둡니다. 혹시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데쳐 나물로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셔보세요. 조리법도 간단하고 몸에도 참 좋은 채소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 어쩌면 시금치 한 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식탁 위에 푸른 시금치 한 접시를 올리며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합니다. 시금치는 제 피를 깨끗하게 해준 고마운 친구이고 제가 83세에도 여전히 활기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시마는 제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눈을 뜨게 된 식재료입니다. 젊었을 땐 국물 낼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조연쯤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고 몸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해양생물학 박사님과의 대화가 제 식생활을 바꿔놓았죠. 박 선생 바다 식물 한번 제대로 드셔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다시마였습니다. 처음엔 국물 낼 때 더 오래 우려 마시기 시작했고 그 후엔 말린 다시마를 얇게 잘라서 물에 불린 뒤 무침으로도 먹어보고 밥에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관절 통증도 덜하고 특히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조절을 맡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다시마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미세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공급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다고 느꼈던 점은 염증 완화 효과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다시마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무릎과 손목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다시마 우린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대신 전날 밤 다시마를 물에 담가두고 그 물을 아침에 천천히 마시는 거죠. 심심한 맛이지만 그 안에 바다의 건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마를 얇게 차에 썰어 우유와 함께 무쳐 먹으면 여름철 입맛 없을 때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마는 더 이상 국물용 재료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온 완전한 건강식품이자 제 면역력을 조용히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입니다. 저는 다시마 덕분에 몸속에 불씨 같은 염증이 잦아들었고 기운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 다시마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몸이 먼저 알아보고 분명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다의 깊은 영양을 내 몸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저는 다시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들기름은 제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건강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어릴 적엔 몰랐지만 어머니는 항상 밥 위에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고소한 향기와 함께 밥맛도 좋아지고 입맛 없던 날에도 그 한 숟갈이면 기분이 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들기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건 60대 후반 건강검진에서 경도 고지혈증과 만성염증 수치 약간 상승이라는 결과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약을 복용하긴 했지만 저는 평생 의사로 살면서 약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부터 바꾸자는 결심을 했고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들기름이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며 혈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직결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만성염증은 온몸을 무겁게 만들고 면역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주범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 들기름밥을 챙겨 먹습니다. 따뜻한 밥에 들기름 한 스푼 소금, 약간 김가루를 뿌리면 아주 간단하지만 속이 편안하고 기분까지 따뜻해지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이 식사를 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보다 덜 피로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의 뻣뻣함이 점차 줄어들고 피부도 촉촉해졌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히 기름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작은 불씨 같은 염증들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또 들깨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장수식품으로 여겼던 귀한 식재료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들기름 한 스푼이 약 한 알보다 낫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매일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식탁에서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한번 써보시길 권합니다. 볶음 요리에 나물 무침에 또는 밥에 뿌려서 간단히 시작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부엌에는 들기름 한 병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꺼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몸의 불씨들을 조용히 꺼주자고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작은 비결 중 하나입니다. 생강은 저에게 있어 겨울이면 떠오르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아니, 이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늘 곁에 두고 있는 건강의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시리며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은 듯 뻣뻣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저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70대 초반 저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직접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며칠간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약을 하시는 지인께서 말하셨습니다. 박 선생 몸이 냉하면 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생강차 한 잔씩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 조언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생강을 얇게 썰어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아침마다 이 생강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 몸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한겸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감기의 초기 증상이나 목이 칼칼할 때 생강차를 마시면 빠르게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나 바람이 센 날에는 꼭 생강차 한 잔으로 몸속 온도를 높입니다. 생강은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려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자연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선 조림에 넣으면 냄새를 잡아주고 나물 무침이나 국에도 어울립니다. 최근에는 생강을 차에 썰어 냉동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데 아주 편리하고 신선도도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생강차도 하루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마셔야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손발이 차갑고 몸이 잘 풀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저처럼 생강을 통해 천을 높이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며 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전자를 꺼내고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넣고 천천히 끓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병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생강은 단순한 뿌리 채소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매일의 면역력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청국장은 처음에는 저도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손이 잘 가지 않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큰 솥에 콩을 삶고 볏짚을 덮어 발효시키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냄새에 코를 찡그리며 도망쳤던 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향이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70대 중반 즈음, 저는 장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부룩함 소화불량, 가스참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오며 하루하루가 불편했죠. 약을 써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고 그런 저에게 면역력이란 말은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면 면역력도 따라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청국장이 소개되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청국장을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냄새를 줄이기 위해 된장과 섞어 찌개를 끓였고 두부와 야채를 듬뿍 넣어 먹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장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가능해졌고 뱃속이 가벼워지면서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청국장 속에는 바실루스균이라는 강력한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균은 장 속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번식을 도와 면역력의 중심인 장내 환경을 크게 개선해 줍니다. 실제로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지면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도 안정됩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청국장찌개를 끓입니다. 국물이 자작한 찌개에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냉동 청국장도 잘 나와서 조리도 편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냄새는 잠시 불편할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건강은 오랫동안 내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청국장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쌓인 청국장이 장 속에 든든한 면역 군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에게 청국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주는 전통의 지혜입니다. 그 냄새조차 이제는 익숙하고 오히려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청국장을 끓이며 생각합니다. 아, 이 한 그릇이 또 내 몸을 지켜주겠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느낀 면역력을 2배로 높여준 8가지 음식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마늘의 알싸함 속에 숨은 강력한 살균력, 표고버섯의 조용한 면역세포 자극, 김치에 살아있는 유산균 시금치에 푸른 피 같은 철분 다시마 속 바다에 미네랄 들기름의 따뜻한 한겸, 효과 생강이 주는 속 깊은 온기, 청국장의 장속 군대까지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약도 아니고 수입산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도 소홀히 했던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83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날렵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큰 병 없이 매일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며 책도 읽고 손자와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식탁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게 맞는 건강한 생활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만들어가 봅시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서 평소 자주 드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는 이렇게 먹고 건강을 지켰다는 여러분만의 건강 식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앞으로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